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건 진심이겠죠? 그래도. 우리 를 위해 다시 한 번만 더 이 여성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여지는 게시물입니다. 싸울 때마다 남편은 집안 물건을 부수고 저에게 청소를 시켰고 애초에 청소를 하지 않는 여자였어요. 성관계에서도 남편은 변태적인 성향을 보였고 체음제를 먹고 섹스 동영상을 찍었다. 야한 속옷 사달라고 해서 입고 몸 파는 사진 올린 거예요. 섹시한 속옷을 입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함께 잠을 자는 것을 거부당했다는 남편.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남편과 시누이가 저를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거는 사실이에요. 다산 지구대에서는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아내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진이고요. 남편이 아내와 몸싸움 도중에 생겼다고 주장하는 상처들입니다. 손님들이랑 섹스하고 같이 사니까 행복했어? 그 사람 성격하고 따뜻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여보랑 언니랑 힘들게 하고 싶지 않나요? 미안해요. 애들은 보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투부보이 정PD입니다. 오늘 올릴 영상은요, 한국의 시청자, 베트남의 시청자 모두에게 전하는 지난 성매매 아내의 게시물에 대한 반박 영상입니다.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저는 베트남을 혐오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베트남을 사랑합니다. 제 아내의 나라, 제 아이의 반쪽 나라이면서 제 아이의 외갓집이 있는 나라, 친척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베트남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안정적인 출산율, 그리고 성실한 국민들, 경제적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영상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개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일탈에 대해 얘기합니다. 저는 모든 베트남 여성이 그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나라의 문제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베트남만 공격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베트남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는 베트남 여성이 무려 5,000명 가까이나 됩니다. 1위입니다. 당연히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베트남 사람들의 불법 행위, 사회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해야 되나요? 우리 집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저건 일부분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야 되나요? 저희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은요, 저의 의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표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제 영상의 댓글 중 일부가 베트남에 공격적이라고, 제 영상 자체가 베트남에 대해서 공격적이라고 믿고 있는 베트남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분들은 아주 현명하시니까요. 또한 저는요, 베트남에서 아주 유명한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 남성 박제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박제된 한국 남자들, 거기에 달리는 베트남 사람들의 댓글, 그것에 대해 그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곳의 댓글들은요,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베트남은 예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요, 결혼과 가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베트남의 제 가족들, 친척들은 그랬습니다. 결혼이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우자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한다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베트남에서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너무 폭력적이라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베트남 사람들 역시 매우 분노하고 공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영상에서요, 이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잘못했나요? 아니면 저 남자와 여자를 때리는 이 사람이 잘못했나요? 그 정답은요, 이 베트남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단지 이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베트남 여성을 보호하고 싶어 하신다면 저는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이 베트남 여성 600여라고 불리우는 웬티 흥비엔 바다 향기, 이분의 게시물을 보면서 피해자인 남편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에는요,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급하게 오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몇 가지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본 이 여성분이 장문에 글을 올렸어요. 그 뒤에 달리는 베트남 사람들의 댓글들이 굉장히 이 여성의 말을 믿는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게, 제 영상 자체가 베트남어로 번역이 돼서 나온다고 해도 그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 여기 보이는 이 게시물이요, 이 여성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여지는 게시물입니다. 장문의 글과 16개 이상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이제 통역까지 정확히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왔고요. 하나하나 이 여자가 하는 말에 대한 정확한 이제 대답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같이 오신 분은 누구시죠? 저희 친누나. 아, 누나분. 그 영상에서 습격했을 때 촬영을 담당하셨던. 네네.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2023년 초 저는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왔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다보기보다는 그냥 가짜 연기를 했죠. 3개월 동안 얌전히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줬다라고 스스로 진술을 했고 그 이후로는 다른 여자로 변했어요. 너와 나 안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인정했잖아. 거짓말 안 했는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지고 왜 나한테 왔어? 사기를 치려면 나한테 치지 말지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지 왜 나한테 사기를 쳤냐고. 3개월 안에 도망 안 가면은 보증금 돌려받는다고 네가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그치. 그 보증금 돌려받았잖아 사실, 그지? 응? 그리고 나서 너 나한테 이혼하자고 얘기했잖아. 사기 결혼이라고, 사기 결혼. 됐어. 사기 결혼. 됐어. 그럼 두 번째, 심지어 추운 겨울날에도 남편을 위해 따뜻한 물을 준비해 발을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구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시켜주더라고요. 그럼 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되게 고맙다고 저는 칭찬도 많이 했었죠. 그게 언제였어요? 한 12월 달? 2023년 12월 달요?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맞고 제가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제 예상으로는 이 여자가 일했던 데에서 그 서비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겨줘야 되니까 그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인 의뢰인의 주장입니다. 3회 정도 씻겨준 건 사실이다. 이 사진 왼쪽이 바로 그 사진이죠. 하지만 이 상황이 마사지 가게에서 받았던 서비스 그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결혼 왜 하려고 했어? 어제는 내가 한국말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생각은 한국 가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베트남에 살아서 힘들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결혼은 생각 안 한다. 유학 가고 싶은데 내일 우리 집은 망해져서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 생각은 여보 저 많은데 뭐 내 선택 아니야. 여성이 직접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었다.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남편의 주장이나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여자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접어들면서 부부 사이에 언어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싸울 때마다 남편은 집안 물건을 부수고 저에게 청소를 시켰고 그 시간은 보통 새벽 3, 4시였어요. 아 그런 적은 없어요. 컵을 몇 개 깬 적은 있었었죠. 그건 뭐 사실이에요. 깬 건 사실이고 청소를 시켰다고 이러면 청소를 같이 했죠. 유울컵 몇 개 깨진 거야 뭐 그냥 쓸어 담으면 되는 거고. 애초에 청소를 하지 않은 여자였어요. 저희 집은 개를 키운단 말이에요. 항상 개 각질이 날아다니고 청소기를 돌려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다이소 필터 제가 맨날 청소하고요. 기계 분해가지고 조립까지 제가 다 알아서 다 하고. 우리 집 가보시면 알다시피 TV 밑에 그 유리장으로 된 그 먼지 소복하게 쌓이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단 한 번도 닦은 적 없어요. 제가 그냥 가만 놔두라 그랬어요. 언제 하나 보려고 제가 다 했고 물걸레질도 제가 다 했고요. 걸레질이나 뭐 이렇게 닦는 것도요. 저한테 물티슈 사다 달라 해서 대충 쓱 닦고 말더라고요. 성실하는 편이다. 있는 거는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면 그냥 제가 아니라고 안 했다고 얘기할 거잖아. 내 정신에서 네, 이런 거는 있었다. 안 했다고 얘기 안 하고 진실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새벽 3, 4시까지 청소를 시키고 그런 시간에는 아니죠. 그렇게 시간하면 집이 완전 진짜 새 집이 되죠. 무슨 청소를 3, 4시까지 해요. 그런 집이 어딨어요. 너 여태까지 집에 와서 청소라도 제대로 해봤냐. 내가 하자고 해야지 하지. 빨래를 하고 뭐 개는 거 뭐 우리 집 건조기 다 돼 있지. 세탁기가 알아서 다 해주지. 개는 것만 개면 되는 건데 좀 같이 개줘요 다.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저는 전혀 지시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혹시 아파트 사세요? 네. 왜 물어보냐면 만약에 아파트 사잖아요. 싸울 때마다 새벽 3, 4시까지 싸우고 물건 부셔 시끄러우면 밑층의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하도 싸워가지고. 그 동네 사는 사람이 댓글 달았어요. 남자는 너무 착해요. 이 시끄럽지 언니가. 여자는 이상해요. 그럼 여자 나중에 진짜 있는 거 지심이다. 그러면 그 증거 가져와서 우리한테 보여주면 만약에 여자도 억울하면 나한테 와라. 그래서 네가 증거를 다 가지고 오면 그 증거를 가지고 방송을 해주겠다. 남편분은 편해주지 않고 그 여자 편도 해주지 않아요. 저는 그냥 가운데요. 정리 입장 맞아. 그래서 그 여자 만약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증거가 있어요. 가져와서 우리한테 보여주면 그럼 우리도 방송해 줄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편분은 얼굴은 모자이크 있잖아요. 잘못하는 사람의 여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자가 얼굴 나올 거고 근데
근데 만약에 그 여자가 자기도 그렇게 피해자였다 모아서 가져오면 그럼 우리도 그 여자 방송하고 그럼 남편분도 얼굴 나오시겠어요? 오케이. 나올 거이죠? 아,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의뢰인님이 직접 때린 영상이 있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다. 저는 그냥 환영합니다.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방송을 해도 일단 저는 삼자 대면을 원래 하고 싶었었고 이해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저 동의합니다. 새벽 3, 4시 그런 시간에는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고 한국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친구 정말 많았고요. 저는 사실 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불법 체류자 친구들도 꽤 많이 있던 걸로 알게 됐고요. 심지어는 노동자로 있는 남자들도 많이 꽤 있었고 이 사람 연락하는 걸 직접 받고 직접 만나러 가는 것도 알게 됐어요. 분유도 시켜갖고 갖다 주고 고향에 사는 친구가 베트남에서 옷을 사갖고 저희 아내한테 직접 전해주기도 했었고요. 친구 많았어요. 무슨 친구가 없어요. 없긴 개뿔이 없어요. 연락 많았어요 친구. 이 여자가 뭐 그 친구들하고 연락을 계속 해왔던 것들은 뭐 캡처가 돼 있거나 한 건 없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남자가 일자리가 없었어요. 아기를 먹여 살리려면 돈이 더 필요하대요. 베트남 남자? 네. 그래서 저희 친구가 평택에서 자동차 2차 전지 프레임 만드는 공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용접 가공하거나 아니면 그라인더 작업할 수 있는 잡부로 일을 하면은 못해도 한 달에 한 350, 400만 원을 벌어요. 그쪽에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제가 이 친구 신분증 사본도 받아가지고 그쪽에 넣어주려고도 했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아내의 대화네요. 이 대화 내용을 보면요. 아내가 친구도 가족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주장이 반박이 됩니다. 아내는 끝없이 지인들과 연락을 이어갔고요.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남편은요. 평택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아내의 베트남 남사친을 취업까지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아내는요. 베트남에서 만났던 전 남자친구 이 남자와도 한국에서 연락을 이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남자 신분증 사본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지금 말하는 거는 거짓말인 게 나랑 결혼했으면 나랑 살아야 되는데 나랑 결혼하기 전에 한국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그 남자를 나랑 결혼하면서도 계속 만났어요. 나랑 결혼하기 전에 한국 남자친구도 있었고 계속 연락하고. 증거가 있나요? 있고요. 경찰서에 지금 이 사람이 스스로 쓴 자필 진술서도 있고 이렇게 녹음해서 카톡으로 보낸 거죠. 다시 눌러봐요. 이 남자와 만났다는 증거는요 제가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직접 자필로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쓴 진술서가 있어요. 이 문서는요 아내가 직접 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요 아내는 베트남에서 한국 남성과 연애를 했었고요. 그 남성과 한국에서도 만나왔다는 사실이 아주 자세하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위조한 게 아닙니다. 직접 베트남어로 작성,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내용 확인 후 스스로 지장을 찍은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고 한국엔 가족도 친구도 없는 상태라는 이 말은 조금 신뢰하기 힘듭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원 친구들과 놀거나 외식하는 것도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 밥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업이 12시인가 1시쯤에 끝날 거예요. 네네. 그럼 뭐 제가 들어서 밥하라고 저는 명령한 적이 단 한 번도 일단 없고요. 자기가 뭐 놀고 싶으면 어디 놀겠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요. 뭐 어디 치킨 먹으러 간다 뭐 한다. 잘 놀러 다녀요. 돈 보내달래요. 그 문자들이 있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찾아서 다 보내주세요. 남편의 카카오톡에는요 이렇게 아내가 누구를 만난다, 누가 집으로 놀러 온다, 언니들과 놀 것이니 돈을 보내달라는 등의 수많은 문자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밥을 해준다는 이 여성의 주장은 어떻게 된 걸까요? 밥을 한다고 해서 뭐 들어와서 뭐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미리 해놓고 가요. 해봤자 반권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밥하기 좀 반권 한 5개 말아놓고 나가. 나 그거 먹고 나갈게 그냥 그러거든요. 어차피 가게에서 뭐 먹으면 되니까. 제가 일하는 시간에 새벽 1시 들어오는데 집에 밥을 뭐 몇 번을 먹겠냐고. 이 사람이랑 먹을 수 있는 시간도 한 번밖에 없고요. 이 남편은 오후 4시 정도에 집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중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요 아내가 다문화센터에서 돌아오는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단 3시간입니다. 성관계에서도 남편은 변태적인 성향을 보였고 이전 연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야동을 보여주고 코스프레 복장을 요구를 했다. 그 다음에 체험제를 먹고 섹스 동영상을 찍었다. 다 뻥이고요. 미친 소리 같아요. 저는 체험제를 먹인 적이 없고요. 먹은 적도 없습니다. 체험제가 뭔지도 모르고요. 저는 발기부전 치료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제 나이 되면 먹어요. 먹기도 하고 발기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고 옷을 뭐 구매를 해서 뭐 입혔다, 동영상을 찍었다. 옷은 스스로 구매를 했어요. 그 사람이 쿠팡을 이용해서 리스트도 다 있습니다. 스스로 구매했다고요? 그 사람이 제 비밀번호랑 다 알기 때문에 그 유두랑 성기에 바르는 로션도 자기가 구매를 했고요. 그러면 혹시 자기 사다 달라고 아니면은 스스로 사는 증거가 있어요? 일단은 스타킹 주문을 해달라고 해서 그 스타킹 보면서 지가 이것도 사줘 하면서 지가 같이 다 찍어갖고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평소에 이런 거 사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왔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 야한 속옷 입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야한 속옷 사달라고
사달라고 해서 입고 소셜 업데이트 해가지고 거기다가 몸 파는 사진 올린 거예요.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요 섹시한 속옷을 입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옷만 착용한 사진을요 자신의 SNS에 업로드할 정도였죠. 그리고 생리 때에도 그런 날조차 저를 봐주지 않고 이런 날일수록 더 신나게 해야 된다. 저 소파에서 잤고요. 코 곤다고 저 항상 갈궈가지고 우리 집 촬영해서 보셨을 거예요. 소파 위에 이불이랑 베개 있는 거. 저는 거기서 그 사람 잠들 때까지 자면은 그때 들어가서 제가 잡니다. 걔 헛소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냄새 나는 거 저 진짜 싫어요. 냄새 나는 게 싫었다고 말하는 남편. 기억을 되돌아보면요 아내가 입국했었을 당시에도 입냄새 때문에 아내를 치과에 보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이 사람이 입에 냄새가 좀 나길래 치과 바로 데려갔거든요. 어금니 옆이 빵꾸가 나서 썩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골이 때문에 함께 잠을 자는 것을 거부당했다는 남편. 이렇게 안방이 아닌 거실 소파에 이 남자가 생활했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025년 3월 7일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저를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아니 3월 7일이 아니고요. 3월 1일 오후 한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일단 그 여자 날짜가 틀렸어요. 경찰에 신고한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왜 신고를 했었냐면은 이 사람이 출국 일자가 3월 2일이었고요. 3월 1일 날 제가 이 사람 이제 휴대폰을 보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사준 아이폰 프로맥스 16이었었고 거기서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 사진이랑 문자가 다시 나왔어요. 그 사이에 이제 실랑이가 생겼고 몸싸움이 일어났었고 저는 휴대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제 휴대폰을 가지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 제가 때렸다고 허위 신고를 했죠. 제가 이 사람 관련된 신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옛날 자해했던 신고도 있었어요. 경찰 왔는데 경찰이 상황을 봤었고 다산 지구대에서는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건 보고 서로 질문을 했어요. 아내한테 폭행 당한 위치 볼 수 있을까요? 다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도 뭐 폭행 당하거나 맞은 흔적이 있나? 예, 저는 허벅지를 잘리다시피 물어 뜯겼어요. 여기 물렸다. 증거 있나요? 아, 있습니다. 사진이랑 다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경찰관 선생님이 직접 찍어주셨어요. 또 남양주 여청계에 직접 제출도 해주셨고 그 여자랑 다 얘기를 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겠냐? 저 여자가 먼저 스스로 얘기했어요. 아,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베트남에 갈 거다. 아, 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거 뭐로 뜯긴 건 서로 이건 부부싸움 뭐 비슷하게 이제 몸싸움 한 거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남편인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요 부부간의 다툼으로 인해 경찰이 찾아왔던 것은 사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휴대폰을 사이에 뒀던 두 사람의 몸싸움, 서로 긁히고 긁고 물렸던 상황이라는 거죠. 폭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경찰이 와서 뭐 제재한 것도 없고요. 제 휴대폰으로 아내가 직접 했었던 거고. 오후 3시 38분 이건가요? 이거 남편분 전화기인데 112예요. 112. 여기 전화 통화를 뭐 출동 기록 확인해 달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끊어주긴 하겠죠. 여청계에서도 연락이 왔던 그런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112에 전화했던 날짜들입니다. 남편분 전화기로. 그래서 3월 1일에 2번. 이 사진 중 왼쪽은요 아내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남편이 아내와 몸싸움 도중에 생겼다고 주장하는 상처들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요 휴대폰을 쟁취하기 위한 몸싸움이 정말 치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피 사진 이건 뭔가요? 아, 저 제 코피예요. 코피예요? 네, 아마도 그 피 묻은 추리닝이 저한테 아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내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폭행의 증거 이 피 사진. 하지만 남편은요 이 사진은 본인의 코피 사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 코피를 자주 흘렸다고 말하는 의뢰인. 그래서 이렇게 코피 사진과 자신이 당시에 입고 있던 옷 사진까지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거 네, 뭐 연기하는 거죠. 핀지 뭔지도 모르겠고요. 이것도 지금 입만 나왔어. 코랑 입만. 아, 기억나시잖아요. 롤스로이스 사진 퍼와서 지 거라고 거짓말했던 애들. 그 롤스로이스 주인 오늘 저한테 전화 왔었거든요. 제가 이 여자가 찍은 사진인 줄 알고 올렸던 사진 하나가 이 여자가 어디서 퍼와가지고 도용을 한 사진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던 건대 사진들 제가 모자이크 친 건 일부러 쳤어요. 누가 봐도 도용 사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두들겨 맞았다. 장소가 남편이랑 같이 있었던 집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제가 뭐 사람들도 믿고 모두가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두 사람의 폭행 피해 증언들이 서로 상충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어오른 눈, 코피 사진, 코피가 묻어있는 옷 사진만으로는 폭행의 증거로 인정되기는 힘든 상황이죠. 게다가 이 여성이 주장하고 있는 사진들은요 전부 클로즈업이 된 사진들 뿐입니다. 본인의 사진이 맞는지조차 단정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일단 이 여성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날짜 부분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 여성이 주장하고 있는 폭행 날짜는요 3월 7일입니다. 날짜가 틀렸잖아요. 어떻게 3월 1일 날 그런 신고했던 사실이
있고 출국은 3월 2일 날 새벽에 했어요. 어떻게 날짜가 5일을 틀려요 자기가 자기 고향 간 날짜도 기억을 못하냐고. 그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40만 원 요거 결제 날짜 2월 23일 무려 열흘 전에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이 여자를 고향에 다녀오고 싶다고 해서 보내기로 했다. 그 증거가 이게 되는 거죠 이제. 남편인 의뢰인은요 경찰서에 가서 당시 출동 내용에 대한 증거 제출을 위해 정보 공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보 내용이 확인이 되면요 제 채널의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로드 당일인 5월 25일 경찰서 정보 공개가 도착을 했고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일시는 2025년 3월 1일 토요일, 접수 시간 15시 37분. 의뢰인이 얘기한 시간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건 개요, 우는 소리, 남편이 때려요, 끊김, 발신자 외국인이라 대화가 힘듭니다. 사건 내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자와 남편은 법적 부부관계이다. 남편은 신고자가 과거 부정행위를 저질렀기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뿐 손으로 치는 등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며 신고자에게 왼쪽 허벅지 안쪽에 이빨로 깨물렸으나 이에 대한 사건 접수는 원치 않는다는 진술. 남편 서울 자양동 소재 직장으로 출근한다고 하기에 분리 조치하려 했으나 신고자가 남편을 따라간다는 진술. 폭행을 하고 이 여자가 신고를 하니까 두려워서 내보냈다. 요 말은 뻥입니다. 성립하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남편은 저를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핸드폰과 서류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금을 어떻게 해요? 아파트인데 문 열고 나가면 되죠. 감금은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쓸 줄 모르는 월패드 앱을 이 사람이 예전부터 깔아서 쓰고 있었어요. 예전에 이 사람이 집을 나갔을 때 월패드에 이제 자료를 보려고 앱을 설치를 했는데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뭐지? 해가지고 이미 가입이 돼 있대요. 선생님 저는 가입한 적 없는데 가입이 돼 있네요. 누가 가입이 돼 있나요? 사모님이 가입했구만요. 하면서 아이디를 봤는데 아이디가 수정이네요. 언제 가입했나요? 보니까 2024년 3월 달이에요. 감금 당하시는 분이 앱까지 사용도 하시고 뭘 감금을 당해요. 제가 거의 사찰 당했죠. 아내는 아파트에 출입, 방문인 통제까지도 가능했던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 어플에도 가입을 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집에 오지도 않는 상황. 감금이 맞는 걸까요? 저는 항상 일단 팩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영상에 있는 모든 자료는요 일단 제가 이혼에 필요한 법정에 다 제출했던 판사님이 본 자료들이에요. 왔다 갔다 푸고 뭐 이렇게 만들었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든지 말든지 저는 뭐 알 바 아니고요. 판단은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증거를 들고 오시면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증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핸드폰과 서류까지 빼앗았다라고 하는데 핸드폰 제출했다고 했고 외국인 등록증은? 외국인 등록증은 이 사람 스스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스스로 잃어버려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문자도 있고, 제가 양주 출입국 관리소를 이 사람 직접 데리고 갔었고요. 사진도 같이 찍어줬고, 직접 수령은 또 가기가 힘드니까 택배 수령을 하겠다. 이 사람 출국 후에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3월 한 7일 이후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7일에서 8일 사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출입국이나 경찰서 이런 데서 이제 전화가 오거나 서류가 오는 것들은 위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절대 위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저희는 증거를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저는 좀 충격이었는데 저에게 베트남 가족과 인연을 끊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남자들과 섹스를 해서 돈을 벌었고 왜 마사지에서 일을 했고 왜 바람을 폈니라고 이유를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언니와 엄마가 강요를 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가족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네 때문에 딸이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언니가 이 사람한테 받았던 돈이 있어서 그걸로 장사를, 지금 이미테이션 장사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명품관이더라고요, 집이. 너가 그랬다고 하니 너는 네 동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왜 딸을 무슨 사창가 포주 마냥 그렇게 착취를 하냐. 특히 너 언니, 네가 제일 빌런 같으니까 너는 연락하지 마. 아내의 불륜, 그리고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던 사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요 아내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요. 아내는 가족이 돈을 달라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뒤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가장 많이 자주 돈을 원했고 아내의 선물을 탐냈다는 아내의 언니. 남편은 그 사실을 듣고 아내의 가족들에 대한 모든 신뢰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제 언니도 이겠다고 협박을 했다는데, 이기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넌 진짜 내가 만나면 너 진짜 패***다고, 네 때문에 네 동생 다 망쳤다고 홧김에 얘기했어요. 뭐 죽여버린다고 살해 협박을 한 건 아닙니다. 그치요. 예.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는 거, 마사지에서 일을 했다는 거를 모두 알게 된 다음 이 언니에게 했던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나와. 다 알고 왔으니까 나와. 그리고 실체를 드러내는 베트남 여성. 문제는 언니와 엄마가 그렇게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괜히 제가 뭐 미친놈도 아니고 멀쩡한 언니, 엄마한테 욕을 뭐하래요. 여보, 언니랑 나 때문에 많이 고생했고 많이 힘들고 많이 화나고
화내고 저 이제 여보랑 언니랑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요. 매주는 보내도 돼요. 스스로